자, 오늘 과제부터 풀이를 해보죠. 자, 보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란 이항분포 문제 풀이까지 했었죠. 잠깐만요. 숙제 어디부터 했죠? 얘가 이항분포 x 가지고 28페이지 그죠? 네. 안됐냐? 네. 28페이지에 질문 있습니까? 149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49번 보시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는이 나오면 3점을 얻고 이제 우리가 뭐 확률 문제든 통계 문제든 이렇게 폼을 짜면은 이거 확률로 정리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 시행을 했을 때 3점 얻을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알겠죠? 확률이든 통계든 이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면 1점을 얻는 거네요. 플러스 1점. 때려 확률이 3분의 2. 그죠? 주사위를 던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게임이 저런 확률을 갖고 있는 게임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270번 반복할 때 라는 건 독립시행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270번 반복을 했어. 그죠? 그럼 매 시행마다 저 확률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독립시행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기대값.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얻는 점수, 총 점수를 x라 했을 때 요놈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면 원기야, 이 총 점수는 이항 분포를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이 x는 이항 분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지? 왜 없지? 270번 반복을 했고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는 독립시행 상황에서 이런 시행을 진행한 후 점수의 합을 x라 하면 이 x는 이항분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뀌었네 답이? 있다? 있다? 수연아 이항분포야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그쵸.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뭔지 알겠니?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x가 있어야 돼. 이거 횟수가 아니잖아. 이해되겠어? 그럼 얘는 이항분포가 원기야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항분포가 아닌 걸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이항분포로 풀어야 돼. 근데 x는 이항분포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항분포 아니면 횟수가 너무 많아서 못 푸는데. 근데 x는 이항분포 아닌데. 그럼 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 풀긴 풀었는데 뭐라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수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항분포를 만드셔야죠. 이항분포가 되려면 아까 수연이가 얘기했지만 원기가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 이항분포 되려면 뭐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죠? 이 대화에서 이 단어만 잘라먹는 이 대화를 언제쯤 내가 바꿔볼 수 있을까? 그죠? 나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이 문장형 대화가 되는지 알겠죠? 아무튼 얘 둘 중에 기준을 정해서 알겠죠?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다가 확률 변수를 지정해놔야 돼요. 근데 x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항분포에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3점이나 1점이면 3점이 많이 그 y를 두는 편이라서 알겠죠? 얘가 나오는 횟수를 내가 y라고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항분포의 환경이 되도록 하겠죠? 그럼 y란 놈은 이항분포고요. 270번 중에서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 이항분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돼? y의 평균은 구할 수 있죠. np 90입니다. y의 분산과 표시만식 또한 구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뭐 얘는 평균 물었으니까 평균만 구해놓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이 x와 y의 관계식.
얘들의 관계식을 잘 세워야 돼. 알겠죠? 둘이 뭐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x는 점수의 합이니까 x는 내가 총 270번을 진행했으면 얘는 270 마이너스 y번 나온 거죠. 얘가 y번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정리해 보면 3점이 y번 나왔으니까 3y가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점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플러스 270 마이너스 y 점수를 받았겠죠. 됐습니까? 즉 x는 2y 더하기 27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원계 이게 되겠냐? 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려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 EX는요. EX는 이 2y 더하기 270이니까 정리하면 2배의 y의 평균을 구하시고 270을 더해라.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잘 기억해서 잘 연습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큰 수의 법칙이나 그 빈칸 추론 문제 이런 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숙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밀도함수 파트로 가시죠. 저번 시간에 뭐 밀도함수 한 개 배웠는데 뭐 내용 별로 없었죠? 원계 확률 밀도함수가 뭐다? 크기장에서 보고 얘기해 주면 넓이가 주어진 구간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의형이 주어졌을 거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 넓이가 1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런다. 그런 함수를 왜 만들지?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준 거니까. 알겠죠? 이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쓰는 확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넓이가 곧 확률이 되게끔 세팅한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합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이제 내용이 밀도 함수 내용이 다인데요. 질문 35페이지와 36페이지 질문 있었어요. 181번요. 답이 이상하다.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들 답 잘 나왔습니까, 여원아? 네, 알겠습니다. 답 잘 나왔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fx가 뭐라고 할게요? fx가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런 절대값 정리가 수투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수투에서는 이런 거 만나면 무조건 분리 찌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연속성을 확인한다든지 극한을 따진다든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거 분리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0까지 가면 얘가 음수니까 내림 특성할게요. kx 플러스 2k겠다. kx 플러스 2k. 그죠? 수연아 맞니? 0부터 2까지는요 그냥 절대값만 없앤다니까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이런 상태 함수 됐습니다. 그죠?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림 그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0 마이너스 2,0 0 넣어버리면 2k 뭐 아무 데나 잡아야 돼. 0 넣어버리면 2k 여기 지나가. 일단 여기 긋고 0 넣어버리면 2k 여기 지나고 2 넣어버리면 0 대칭 함수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세나 맞니?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넓이 구해야 되겠죠? 4 8k 나누기 2 4k가 1이다. k는 4분의 1 되겠죠. 그죠? 얘가 4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1이겠네. 2분의 1 됐습니까? 준비됐고 자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연아 맞니? x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같다. 뭐 인수분해에서 풀면 식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이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난 여기 비어 있는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쌤이 저번에는 닮은 비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닮은 비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뭐 그림 상황이 좀 설명해주기 좋은 상황 세팅이라서 여러분 이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죠? 2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아닙니까? 가운데 잘랐으니까 그렇죠? 그럼 넓이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그렇죠? 닮은 비에서 그러면 2분의 1에 4분의 1배야 이거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비율 관계로 놓을 수 있죠. 알겠죠? 뭐 닮음으로 길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넓이비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8분의 1, 8분의 1, 8분의 2, 그치? 4분의 1, 요 둘의 합은 4분의 3 되겠네. 7분의 1이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답안 답지를 무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확률은 4분의 3이다. K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더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또 85번. 85번 보시죠. 85번입니다. 85번입니다. 자, 85번. 0부터 8까지의 정해진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그럼 이 함수는 0부터 8까지 넓이가 1인 함수가 있는 건데, 그쵸? 그랬을 때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F4 플러스 X는 F4 마이너스 X는 같대. 뭔 소리야? X는 4대칭. 자, 0부터 8까지만 주어진 함수가 X는 4대칭이 돼요. 뭐 대충 아무데나 그래. 왜 이렇게 생각나보지? 어차피 이거 넓이 얘기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알겠습니까? 그래프에 생긴 모양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알겠죠? 대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정적분에서 하듯이 넓이 갖고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아마 주기성, 대칭성 할 때 넓이로 접근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문제 체크해 볼게요. 얘가 뭐라 했냐면 뒤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3부터 4까지 넓이가 16분의 3이래요. 3부터 4까지. 뭐 마이너스 8 여기 있어. 0. 이것 때문에 표정이 이상했구나. 됐나요? 알겠습니다. 3부터 4까지 여기 한 칸이죠. 3부터 4까지. 여기 넓이가 16분의 3이네요. 그럼 아마 4부터 5까지도, 그죠? 대칭을 써먹어야지. 여기도 16분의 3이겠지. 그죠? 여기 반쪽이 16분의 8일 거니까 요 넓이는 아마 16분의 5일 것이고, 여기도 16분의 5. 그래서 전체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꼼꼼하게 정리했고요. 뒤에 거 먼저 왔습니다. 왼쪽에는 확률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왼쪽 걸 볼게요. 2부터 4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 넓이의 3배래요. 이걸 먼저 봤어도 되겠네요. 2부터 4까지 넓이는 봐봐. 2부터 4까지 2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반 넓이는 그죠? 0부터 2 이쪽 반 넓이의 3배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넓이를 내가 잠깐만 x라 둔다면 그렇죠? 여기가 3x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이거 4x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되는 상황 아니야? 반쪽이니까. 그쵸? 다시 합니다. 2로 잘랐을 때 0부터 2까지 넓이의 3배가 2부터 4까지 넓이래요. 이 아까 노란 색깔은 별도로. 그쵸? 그러면은 4x가 2분의 1이니까 x가 8분의 1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겠어?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 넓이는 자, 이 노란색, 아까 했던 노란색과 이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x가 8분의 1이야 그랬어.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노란색으로 0부터 3까지 넓이를 16분의 5라고 구해놨으니까 이게 16분의 2잖아. 그죠? 빼면은 16분의 3. 여기 2부터 3까지 넓이가 16분의 3이네요. 됐어요?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0부터 3까지 넓이가 얘였는데 방금 구한 게 0부터 2까지를 구했으니까 그럼 2부터 3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추 이제 우리가 잘라놓은 넓이가 봐. 0부터 2까지는 8분의 1인 거 알고 2부터 3까지는 16분의 3인 거 알고 3부터 4까지도 16분의 3인 거 압니다. 알겠죠? 요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반경인 것 같습니다. 질문 보시죠. 5부터 6까지 5부터 6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 그죠? 5부터 6까지 요 넓이는 대칭을 딱 적용하면 방금 우리가 구한 요 넓이와 같게 됩니다. 답은 16분의 3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넓이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고 그래프에 대한 모양은 아무 때나 잡아놔도 되고 알겠죠? 쌤이 그래프는 아무 때나 그리면 돼 라고 해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애도 봤어 내가. 어차피 얘가 문제 많이 풀어서 넓이 관계는 아니까 그냥 선을 딱 그어서 박스로 그리는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넓이만 쓰더라고 이렇게. 나쁘지 않죠. 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보기 편한 거지. 알겠죠? 그림은 아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넓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있나요? 잠시 오늘 좀 다 했습니까? 별 어려운 거 없어. 알겠어. 솔직히 한 문제밖에 없어. 오케이. 오늘 이제 새로운 정규분포라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으로 얘기하면 3개가 남았어요. 3개 남았는데 오늘은 정규분포라는 거 한개 배울 건데 여기 안에 문제 유형이 엄청 문제 유형? 아니 문제가 많아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건 되게 조금인데 그거 가지고 뭐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다 수록이 돼 있어서 오늘 드린 프린트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교재로 제공을 하는 게 나을까를 살짝 고민하다가 되겠지 해서 이제 뽑아봤는데 찍느라 우리 조교쌤이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제 중간에 안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네 번째 유형이죠. 우리가 큰 덩어리로는 지금 3개 배운 거야. 첫 번째 확률 분포표 만들기. 뭔지 다 기억나시죠? 활용 문제 주면 막 x 잡아가지고 표 만들어가지고 확률 구해가지고 푸는 그죠? 거기서는 확률 물어보는 거, 평균 물어보는 거,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표준면적 구하는 거, 이 순서로 문제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배운 게 오늘도 풀었지만 이항 분포.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면 횟수가 x로 지정된 상태. 5는 뭐 표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b, n, p에서 여기서도 확률, 분산, 평균, 분산, 표준면적 구할 수 있는 공식 잘 외워두기. 그 다음 세 번째 확률 밀도 함수. 요거는 뭐 넓이 구하기.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내용이 다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야기.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우는 정규 분포.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게 그런 거예요.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에서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분산이 저렇게 구해지고 표준면차가 뭐고 이게 증명을 했는데 평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 이항보는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증명 과정이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실 건데 증명은 가능하지만 난 안 알련다 이러고 던졌죠. 그냥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정규분포는요 원래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안 나와 있어 아예. 알겠죠. 요거는 뭐 아마 대학 가서 이 통계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좀 공부하거나 수학과 친구들이 아마 증명을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증명 자체가 없어요 원래. 알겠죠. 그러면 증명이 없다는 건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쌤이 제일 처음에 정규분포로 그 통계를 얘기할 때 여기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배우는 정규분포부터 이 이후의 과정들은요 증명을 못 해줍니다. 이건 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증명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없어요. 그 말은 개념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개념적인 원천을 가르친 게 없다 보니까 심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원리를 배워야 그걸 가지고 막 파생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 던지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만큼은 정말 그냥 정확히 암기하시고 대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내가 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쌤 또한 그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자, 집중을 잘 하시고 졸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잘 들어오세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이건 그냥 다 먹는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것부터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정규분포 곡선. 이 정규분포 곡선은 뭐냐면 우리가 확률 일도함수 배웠죠? 그죠? 우리가 확률 일도함수가 이게 x축과 넓이가 1인 함수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게 x축과 넓이가 1이려면 범위를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잘라야지 넓이 1 되겠지. 범위가 이제 모든 실수 구간으로 만들면 넓이가 1인 게 있겠어 없겠어? 야 봐봐 x축에 그래프가 막 있어 이렇게. 이게 옆으로 하면 갈수록 넓이가 점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딘가 잘라줘야지 넓이가 1이 될 텐데 얘네들이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전 범위 구간에서 밀도 함수를 세팅할 수 없을까? 그러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없지. 그치? 넓이가 1이려면 계속 가면 넓이가 커질 거니까 존재할 수 없지. 아 물론 이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야 이 밀도 함수가 이런 게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죠? 식이 희한하게 생겼어. 아주 교과서에서 보기나 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상한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 이상한 식은요. 함수 하나 만들었는데 식이 막 이상하게 생겼어. 이 자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넓이를 구하자면 이게 1이 나옵니다. 넓이 구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무한대에 대한 적분을 배운 적도 없고요. 알겠죠?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의 생긴 모양도요. 너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함수의 모양입니다. 알겠죠? 그래 설명이 안 돼 이제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설명이 안 되는 이걸 왜 배웁니까? 아, 우리는 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배울 거야. 왜? 원래 밀도 함수는 그림만 있으면 돼. 넓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이상한 함수를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이 뭐라고 수연아? 모든 실수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함수. 알겠습니까? 뭐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모든 실수 범위에서 넓이가 1이 되는 함수. 특이한 함수죠. 알겠죠? 그 함수는 식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뭘 공부하냐? 그래프로 공부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그 교과서에 뭐라 표현하냐면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표현하는데 알겠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 y-fx입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요, 이 가운데 x는 m, 평균 대칭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얘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는 막 이렇게 하는 함수가 있어. 그런 함수 만드는 거 봐봐. 저 무한까지 갈 때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다 무한소인 거야. 거의 붙어 있으니까. 그럼 아주 작은 무한소만큼 값은 더해봤자 넓이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무한히 가도 넓이가 1로 고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함수를 만들어놨고 우리는 그 함수의 식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함수 생긴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걸 배우는데 원기야, 우리가 지금 밀도 함수를 공부해 왔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질문이 다 뭐였습니까? 넓이가 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넓이 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 넓이란 단어를 본 적은 없는데. 밀도 함수는 질문하는 유형이 딱 한 개예요. 우리가 표 만드는 문제나 이형표는요 질문이 보통 4개가 그랬죠. 확률을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편율을 구해라. 그 과정에 뭐 제곱형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밀도 함수는요 질문이 한 개입니다. 뭐였지? 확률 밀도 함수에서 혹시 평균 구하라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분산 구하라는 풀어본 적 있냐고. 너네 지금까지 계속 뭐 구했어? 넓이가 뭐야 거기서? 아니 네가 확률 밀도 함수 무슨 유형이야? 할 때 넓이 구하는 문제라고 했잖아. 네가 구한 그 넓이가 뭔데? 확률이잖아. 아니야? 확률을 물어보잖아. 밀도 함수부터는요 확률 말고 질문하지 않아. 다 확률 문제야 그냥. 야 이게 밀도 함수거든? 여기 확률 구해봐. 밀도 함수거든? 확률 구해봐. 그걸로 쭉 풀고 너는 끝난 거야 그잖아.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자, 이 정규분포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률밖에 안 물어봅니다. 여기에 문제 종류는 엄청 많지만 모든 문제가 싹 다 확률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멘트 적어놨을 거예요. 확률에 시작해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규분포 문제 나왔어? 무조건 확률 문제야. 그러면 확률 변수의 범위가 나온 순간 확률부터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선생님 갑자기 왜 확률을 구하십니까? 확률을 질문하지 않더라도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왜? 정규분포 문제라서. 여기는 질문이 그거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확률을 물을 건데 그럼 봐봐. 이런 이상한 곡선을 주고요. 나한테 확률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예를 들면 질문 딱 한 개야. P 확률이죠. A부터 X까지 B까지 변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도 밀도 함수니까 확률 어떻게 구하면 돼? A가 여기 있다 치고요. B가 여기 있다 치면요. 여기 넓이 구하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봐봐. 아까 이 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식이라서 배우지 않는데요.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그래프는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푼 밀도 함수 다 직선이었단 말이야. 뭐 사다리꼴이나 뭐 삼각형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쵸? 근데 이런 곡선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가 수투도 배웠으니까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함수의 식 자체를 여러분들은 적분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식이 아주 그지같이 생겼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 넓이를 이 사람들이 저런 넓이를 구하는 게 확률이니까 밀도 함수니까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표를 하나 줄 거예요. 그게 뭘 주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나 줄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 원리가 없어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암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공식 암기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쌤은 다 상황 설명 및 그냥 던지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 봐봐. 표준 정규 분포라는 표를 주고 야, 이 표를 보고 저 넓이를 구하면 돼 라고 표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우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표를 보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야. 표를 보는 방식을 배우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이 표에는 어떻게 적혀있냐? 저기 있어. Z가 하나 적혀있고요. 소문자로.
표는 이렇게 생겼어. P 0부터 대문자 Z, 소문자 Z. 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고 여기 뭐 Z가 0.5일 때는 얼마? 이름 기억난다. 1일 때는 0.3413.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 1.5일 때는 얼마? 뭐 얼마? 2일 때는 얼마?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표를 보고 저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표를 보려면 여기 있는 Z가 뭐냐면 이게 명칭이래. 잘 들어. 옹기야 잘 들어야 돼. 봐봐. Z가 뭐냐면 이거 이름 있어요. 표준화 상수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규분포의 종류는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내가 표준을 하나 만들어놨어. 넓이를 하나 구해놨으니까 얘를 다 표준화를 시켜서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걸 보고 이 넓이를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넓이 구하는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단순한 명칭일 뿐인 거고 얘를 표준화시켜서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표준화를 시킨다는 건요 표준화 상수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표준화 상수라는 게 요거라면 요거. 오케이? 이 표준화 상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같은 어떤 그 집단이 다른 서로 다른 집단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표준화 상수인 건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한 원리적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으로 약간 이해는 시켜줄 수 있어. 봐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표준화 상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A 학교와 B 학교의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A 학교의 학생 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학 시험을 봤어. 우리는 70점이고 65점이야. 평균이 그 앞에 평균이 알겠죠? 그 앞에 평균이 60이고 55점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얘는 5점이고 얘는 10점입니다.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학교 평균은 60, 우리 학교 평균 55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70점, 10점 잘 봤지. 65점, 10점 잘 봤어. 알겠습니까? 둘이 친구야. 성적표 나왔어. 이제 얘기하면 야, 내가 더 잘했네. 아, 이제 네가 더 잘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쌤, 학교가 다르니까 나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걸 비교하는 기준은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누가 더 좋은 게 어떻게 생각해? 졸고 앉아있지 말고 공기야.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해? 누가 잘 봤어? 아, 우리 학토로 공부하는 사람, 통계로 공부하는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분석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B가 잘했다. 아, 쌤 무슨 B가 잘했죠. 알았어. 쌤은 어떻게 생각해? 원기 B 한 쌤은 어떻게 생각해? B? 오, 이 잘하네. B.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 네? 너의 느낌은 어때? 이 바보같이 싸우고 있는 등신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 거야? B. B. 다들 감이 좋아요. B 맞습니다. B가 잘한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편차를 구해놔야 돼. 아, 왜? 몇 점 잘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10점이야. 편차가 똑같다고 실력이 같다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수를 따지면 B가 등수가 높을 거예요. 분명히.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 편차는 10점인데 이 표준 편차가 얘는 10점이고 얘는 5점이거든. 이 표준 편차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과 우리 반 아이들이 떨어진 점수 차이의 평균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 10점이라는 건요. 가운데 점수가 있으면 얘 가운데 등수가 있으면 한 명당 10점씩 차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 10점 됐으면 한 칸 앞에 있을 거고 10점 더 잘 한 칸 또 앞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10점이 기준인 건데 얘는 몇 점이 기준인 거야? 5점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 둘 다 잘 봤는데 얘는 10점으로 한 명을 제낀 거고요. 얘는 5점이 표준 편차가 나 10점 잘했으니까 2명을 제낀 거잖아. 그죠? 나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잘한 거잖아. 그죠? 얘는 표준 편차의 1배란 말이야. 즉, 이 자식 A라는 놈은 한 명 정도 제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B라는 놈은 표준 편차가 5점이라는 건 우리는 한 명당 점수 차이가 5점이니까 난 2명을 제낀 거기 때문에 내가 등수 높을 거란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기준이 표준화 상수예요.
표준화 함수 Z는 어떻게 구하냐? 내 편차를 표준 편차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거죠.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 표준화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표준화가 되는 수치인 거죠. 오케이? 그 기준은 뭐다? 편차를 표준 편차 나눈 그 숫자. 알겠죠?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내가 그 앞서가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집단이 달라도.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이제 작은 점수로 아이들 등수가 구분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10점을 잘했다면 표준 편차 작은 게 나의 등수가 더 높겠죠. 우리 아이들이 더 촘촘히 있다는 느낌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성질적인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수치화시킨 게 표준화 함수인 거야. 그러면 난 우리 표준 편차보다 몇 배 잘한 아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만든 이 숫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집단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아예 집단이 다르지만 이 표준화 함수가 얘는 2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얘가 더 잘한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화 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들다 보면 봐봐.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필요한 이 표준화 함수를 구하는 방식은요. 이 Z를 구하는 방법은 편차가 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죠. 맞습니까? 얘를 표준 편차 나눠주면 이게 Z가 구해지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Z를 구해서 저기 있는 넓이를 표를 보고 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쌤이 공식을 저렇게 저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틀의 공식인데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헷갈려서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그 필기장도 있지만 여러분 거속시 아시죠? 그죠? 거속시처럼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내가 애들이 아니 단순한 공식을 너무 적용을 못해서 짜증이 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표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 보시면 안 적혀 있나? 요거를 요 편차를 쌤이 점수차라고 부릅니다. 점수차. 그러니까 내 점수와 평균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점수차. Z는 뭐 마이너스 Z. 얘는 표준편차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약간 도식화 시켜서 여러분 거속시는 알고 있으니까 점표지 이렇게 외워라 이 말이야. 점표지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다 점표지로 외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점은 뭐야? 점수차. 표는요? 표준편차. 이렇게 쓰게요. Z는요? 우리가 구할 상수. 알겠죠? 왜냐면 항상 Z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거속시 느낌인 거야. 점수차 구할 거면 표준편차 곱하기 Z값. 표준편차 구할 거면 점수차 나누기 Z값. Z를 구할 때는요.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이렇겠어요? 보통은 점수차나 Z를 구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서 표를 보고 구하면 돼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뭐라고? 음수도 됩니다. 음수. 근데 음수가 보통 Z는 잘 안 나오긴 할 겁니다. 알겠죠? 양수만 나오긴 하는데.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우리는 오늘 뭘 배운다고? 이 표를 보고 넓이 구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표를 보고 구할 때 이 표에는 좀 제한되어 있는 게요. 뭔지 잘 들어. 이 지금 안 들으면 2교시 문제풀이 다 날라가. 잘 들어. 알았어? 잘 들어봐. 자, 이 표를 볼 때는 얘 표는요. 항상 평균으로부터 한쪽만 나와 있어요. 표에는. 양쪽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대칭함수다 보니까 야 이쪽은 네가 대칭해서 구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렇다 보니 봐봐. 요 넓이를 질문했다 치면은 알겠죠? 요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아 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알겠죠? 표에는 한쪽만 나와 있어.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아 2번 구하면 돼. 여기 1번 구하고 여기 2번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1번, 2번 합으로 구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1번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쓸게요. 쓰기도 지키세요. 봐봐. 1번 넓이 구할 때 여기 밑에다가 점수차를 쓸 겁니다. 얘 빼기 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위에다가는 Z값을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하면 되겠죠. Z가 나오겠지? 그 Z값을 보고 여기 Z가 1이야? 이 넓이가 저 넓이인 거야. 이렇게 표를 볼 거예요. 알겠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쪽 마찬가지 밑에다가 점수차를 쓰시고요. 위에다가 요놈의 Z를 쓸 거야. Z를 또 표를 보고 여기 Z값이 있을 거야. 그 넓이 가지고 구하면 돼. 그 두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확률이 넓이니까. 이해되겠어? 이런 식의 툴로 갈 건데 그럼 우리가 봐봐. 저렇게 확률을 물어보면 Z값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Z값을 구하려면 봐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구하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x는 내 점수니까 내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 점수가 얼마인지. 그렇죠? 문제 낸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m과 시그마는요.
문제에서 줘야 돼. 구할 수가 없어. 여기다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는요, 문제에서 평균과 표준물차 그냥 알려줍니다. 야, 이런 상태의 평균과 표준물차 있을 때 여기 확률 구해봐. 요 질문이 정규분포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주냐? 정규분포는요, 이렇게 씁니다. n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n이 뭡니까? 정규분포라는 뜻이야. 우리 b가 이항분포라는 뜻이 알겠죠? n 가로하고 m, 시그마 제곱 이런 자리로 주는데요. 자, 여기 자리는 뭐냐면 여기 자리는 평균 자리예요. 평균을 쓰는 자리고요. 알겠죠? 여기 자리는 얘는 웃기게 분산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분산 쓰는 자리야. 근데 우리는 분산은 필요가 없어. 왜? 표준 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현하긴 할 겁니다.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만약에 봐봐. 내가 n 10,9 이런 거 만났어. 오케이? 아,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얘는 n 10,3의 제곱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쓸 거라고. 왜죠? 난 표준 편차가 3인 게 중요한 거지 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선생님 3번 쓰면 되잖아.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얘들 분산을 만들어놨어. 알겠죠? 저 자리는 분산 자리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은 저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풀리냐면 한 개만 딱 풀어서 값만 잡아드리고 그 다음 실리가 드릴게요. 봐봐.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 그 두 번째 드림 프린트 첫 페이지에 한 개를 먼저 풀게요. 일단 10으로 나와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풀게요. 첫 문제로 봅시다. 그 1번 이동 보세요. 자, 보통 문제가 이런 식이야. 한번 잘 봐. 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봉사 시간 밑줄 한 문제로 딱 보시죠. 봉사 시간 밑줄. 봉사 시간이 x란 얘기야. 그렇죠? 봉사 시간이 x인데 평균 n 봐봐. 평균 48, 표준면차 12,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라고 했으면 알겠죠? n 평균이 48, 표준면차 10의 제곱이라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되겠죠? 요거 쓰기야, 쓰기. 알겠죠? 쓰기 여기 쓰는 거야. 그때 질문합니다.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봉사 시간이 x가, 그죠?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요 문제 상황의 질문은 알겠어요? 아직 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쌤이 비슷하게 요것도 해볼게. 아까 저거 한 것처럼 x가 46 이상, 잠깐만요, 10이라고 58이구나. 58 맞죠? 쌤 문제 해볼게. 38 이상 요것도 풀어볼게요. 58이야. 이렇게 두 개. 자, 문제 상황이 되겠죠? 문제 질문하면 얘고 2번에 만든 거고. 오케이. 10 앞에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 분산이 10이다 그랬으면은 아까처럼 쓰는 거죠. 그죠? 표준 편차가 10인 거니까 여기는 분산 자리니까 됐어요. 여기 자리는 분산 자리, 분산. 그치? 만약에 얘가 분산이 9다. 이렇게 썼으면은 n, m, 3의 제곱을 쓰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9다. 명칭이 다르잖아. 9다 이랬으면은 n, m, 9의 제곱이라 써야죠. 어머니 다른 말이죠. 그죠? 여기는 분산 자리니까. 우리는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표준 편차 주긴 합니다. 알겠죠? 쓰는 법은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면 돼요. 됐어요? 자, 가볼게요. 자, 조 확률 구해볼게. 요 두 개 다 풀어볼게요. 요거 두 개. 풀어볼게요. 쌤이 아까 예시하는 밑에 문제. 요것도 보여주려고. 봐봐. 자, 모든 정규분포는요,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알겠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이 그림 그릴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을 따를 것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48이 평균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 놈이 구하러 가볼게. 38부터 이거 좌우 대칭함수야. 58 같은 넓이, 같은 공간일 거예요. 58 간격이 똑같으니까. 됐어요? 나한테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한쪽만 구하면 돼. 사실 두 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 뭘 쓰자고? 점수차 쓰자고. 점수차 몇 점 나? 10점 나죠. 예쁘게. 그죠? 오케이? 자, 점표지에 의해서 z값을 구하려면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이해됐습니까? 표준편차가 얼마나 그러면? 10이니까 10 나누기 10. 여기 1인 거죠. 이랬어? 오케이? 그러면 z값이 1인 확률이 얼마고 표에 나와 있어. z가 1일 때 오른쪽 0.3413을 나와 있지? 여기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수연 알겠어? 그 표 봐봐. z가 1일 때 오른쪽 0.3413 나왔잖아. 우리가 본 z가 1이잖아. 이게 1에 해당하는 넓이란 소리야. 이거 2배일 거 아니야. 그죠? 얘 정답은 0.6826입니다. 그러면 끝.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정규분포 문제 풀이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얘도 가볼게요. 자, 이번엔 x가 58 이상의 확률 구하네요. 가보겠습니다. x가 58 이상.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면 됩니다. 가운데가 48. 자, 58 이상 잡으러 갈게요. 58 여기 있지. 용납이지. 됐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넓이 구하려면 봐봐.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넓이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여기 넓이를 구해서 여러분 이 반쪽 넓이가 얼마야? 반쪽이 얼마겠어? 전체 넓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 평균보다 오른쪽 넓이 얼마겠어? 0.5가 되겠죠. 그렇죠? 반쪽 넓이에서 얘를 빼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봐. 0.5에서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왜 얘를 빼야 되냐? 표에 이쪽만 나와 있지 않아. 항상 평균으로부터 어디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할 일을 봐봐. 0.5에서 얘를 구해서 뺄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구하는 건 아까 한 거 똑같아. 점수차 10점 나고요. 10 나누기 표준편차 z값 1이죠. 그쵸? 1일 때 넓이 아까 봤죠? 0.3414. 오케이? 그럼 여기 넓이 얼마나? 0.5에서 0.3413을 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 구하는 게 그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넓이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크 딱 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러고 보니까 네, 얼른 오세요. 자, 정규분포 방금 소개한 정규분포 여기 내용은 여기 답니다. 네, 요거 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는 확률 구하는 문제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쌤이 지금 교재를 좀 두껍게 많이 했는데 쌤 생각 좀 잘못했네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정규분포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고 알겠죠? 뒤에 이제 사실 또 암기형 유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중간 끝나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또 중간고사 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주일의 수업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진도를 빼놓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험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대비가 원활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교재는 어디까지만 하고 중단을 할 거냐면 미리 그거 생각해서 줄이고 너무 두껍죠. 정규분포 문제가 어디까지 있냐면 유형으로는 정규분포가 이제 일단 1차적 학습은 여기까지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딱 절반쯤 되겠네요. 30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죠? 30페이지. 이거 절반이죠. 64페이지나 하니까 30페이지까지만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수업까지 다 하면 30페이지까지 진도는 끝날 거다. 30페이지까지 풀이하는데 필요한 개념은 요게 다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지금 첫 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 많은 문제가 요 이야기로 풀리는 얘기들이야. 알겠죠?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만든 것 뿐인 거고요. 여기서는 확률만 잘 구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쌤이. 확률 구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패턴이라서요. 한 개만 더 가보면, 자, 양쪽으로 같이 다른 게 없나? 잠시만요.
7번으로 7번. 7번 보시면은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7번. 아까 한 문제 똑같아요. 오늘 이제 유형만 좀 보여드릴게요. 7번 보시면은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각 수화물의 무게 동그라미 붙이시고 무게는 x. 이게 확률 변수가 먼지를 잘 챙기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x라는 놈은 평균 18,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n 7번입니다. 18,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때 한 개를 뽑았을 때 이 무게가 16 이상이고 2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무슨 말이야? x가 무게죠. 무게가. 그죠? 16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요걸 질문한 거야. 알겠죠? 정규분포는 다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다 확률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이런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는 얘를 따르겠죠. 가운데는 18입니다. 평균 대칭이니까. 자, 16부터 조금 같죠? 이 간격을 좀 티가 나게 해주세요. 2칸 같고요. 22는 4칸 같죠? 이 정도. 요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쪽 따로 구할 건데 여기부터 할게요. 점수차를 밑에 쓰세요. 22에 18 빼면 4죠. 4. 그죠? 4 나누기 표준면차. 그죠? Z값 구하는 공식이 점수차 나누기 표준면차. 알겠습니까? 이거는 4 나누기 2 하면 여기는 2입니다. Z값이 2일 넓이. 넓이 구해볼까? 표 보시면 Z가 2일 때 넓이가 0.4772가 되겠죠. 그죠? 자, 이쪽 넓이 구할게요. 점수차 2점 나죠? 그죠? Z값 얼마야? 2 나누기 2 하면 1이 됩니다. 그쵸? 오케이? 이건 알겠어? 2 나누기 2. 알겠습니까? 전표지 보시고. 여기 넓이는요, 그러면 Z값 1일 때 넓이가 0.3414. 오케이? 정답은 둘을 더한 0.3413 더하기 0.4772를 하면 됩니다. 산수를 해보면 0. 마지막이 이제 5, 그죠? 5, 8. 1 올라가고 8, 8, 1, 8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뭐 그런 식의 문제로 푸는 게 정규분포 문제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개 더 가볼게요. 다 했구나. 유형을 넘기죠. 4페이지로 4페이지. 자, 유형은 조금씩 바뀌지만 계속 똑같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11번 가볼게요. 11번. 12번 갈게요. 네. 1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 갈게요. 보시죠. 꼴스 양으로 풀어오라고. 14번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원 모양의 알약의 지름의 길이가 x입니다. 지름의 길이는 x인데 정규분포 6mm, 표준면차는 0.4mm. 자, n 6,0.4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상태의 알약의 길이를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자, 1000개 중에서 전체 1000개래요. 일단 1000개 중에서 길이가 x가 5.4 이상 7 이하인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나왔어. 자, 잘 봐. 자, 지금 길이가 x가 그죠? 얼마 이상? 5.4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까지 나왔죠? 그죠? 봐봐.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멘트는 이겁니다. 정규분포는 확률에 집착하는 거야. 알겠죠? 모든 문제가 확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확률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봐봐. 길이가 x인 정규분포 줬어. 상황이 우리가 풀던 단순한 개념 문제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x의 범위가 나왔어. 알겠죠? 이건 이 범위에 따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요. 봐봐. 선생님, 길이가 5.4 이상 7mm 이하인 확률을 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치? 확률을 구하는 얘기 하지 않았어. 알겠죠? 물론 글에 대한 상황과 이 상황을 잘 이해한 친구는 확률이 구해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친구는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됐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x의 범위가 나오긴 했는데 왜 확률을 구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규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유가 되신대요. 정규분포는 무조건 확률 문제야. 그러면 정규분포를 만든 확률변수가 있다면 그 확률변수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어? 확률부터 구하세요.
그걸 구하고 문제 다시 읽어봐. 그럼 좀 풀이가 쉬울 거니까. 알겠죠? 여긴 다 확률 문제입니다. 알겠죠? x의 범위가 나오는 중간 족족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이 확률부터 구하고 다시 문제를 이해해 볼게요. 확률부터 구합시다. 가운데가 6. 그죠? 5.4 이상. 5.4가 좀 더 가까이 있겠죠? 5.4 이상 7 이하. 7이 멀리 있겠죠? 요 넓이 구하래. 그치? 넓이 구할게요. 점수차 1점 나고요. 그죠? 1 나누기 0.4야. 천천히 합시다. 1 나누기 0.4. 4분의 10. 2.5죠. 2.5. 정규분포는 다 소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분포는 분수를 많이 쓰는데요. 정규분포는 소수로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z값이 2.5일 때 넓이. 그치? 나와 있겠지. 얼마야? 0.4938. 상황이 됐죠? 이쪽 갈게요. 점수차 0.6점 납니다. 그죠? 0.6 나누기 뭐 해야 돼? 0.4를 해야 되겠죠? 2분의 3이네? 1.5네 1.5. z값 1.5. 오케이? z값 1.5일 때 넓이 나와 있겠죠? 얼마나 나왔어? 0.4332. 0.4332. 그죠? 둘을 더해야지. 4332를 더하시면 0 이럴라고 7 2 이럴라고 9. 얘가 0.927이야. 오케이? 자, 우리가 확률을 질문하진 않았지만 얘가 말하는 범위에 따른 확률을 구해놨습니다. 알겠죠? 다시 문장을 좀 볼까요? 뭘 요구하는 거죠? 1000개 중에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개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개 중에 이런 확률로 얘를 만족할 거니까 얘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지. 그죠? 아, 그럼 927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문제풀이 확률이 필요할 거야. 알겠죠? x의 범위가 나오면 확률부터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다 확률 구하는 문제고요. 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형. 자, 이 3번 유형이 별표 쳐놓으시고요. 네. 쌤이 요 문제 풀이 하다가 전표시를 만든 겁니다. 애들이 너무 이 문제가 뭐, 그쵸, 또 상황적인 이해가 잘 된 친구들 어려운 게 없는데 많이 헷갈려서 저걸 만든 건데, 자, 볼게요. 유형 3번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자, 16번을 쌤 풀어볼게요. 봐봐. 자, 문제 뭐냐면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다. 뭐 쌤은 사실 이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서 툴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다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 확률로 정리한대. 무슨 말이냐면 320명을 모집하는데 응시 인원이 2000명이었어. 그죠? 그럼 얘는 합격률이 얼마인가요? 이런 확률적 정리가 아니라 합격률. 합격률이 지금 20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리하면요. 0 날아가고요. 2만 약분할게. 100분의 16이죠. 0.16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은 봐봐. 어디냐? 요 회사에 합격하려면 점수가 상위 0.16 안에 들어야 돼. 요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 봤겠죠. 시험 봐가지고 상위 0.16까지만 합격인 거야. 등수로 합격을 하겠죠. 점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응시자의 점수가 x입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평균 240점, 표준 편차 2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x가 n 240, 20의 제곱을 따른다 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됐어요? 그때 문제 보시죠.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해라. 오케이? 봐봐. 합격률이 0.16인, 다시 말하면 상위 0.16 안에 포함된 합격을 하는데요. 점수는 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라 이 말이죠. 커트라인 구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그림 그릴게요. 얘는 이 점수는 이런 표를 따를 건데, 자, 봐봐. 난 지금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잘하는 거죠. 그죠? 상위 0.16 안에 들길 말하는 거야. 그럼 상위 0.16이랑 이거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율이니까. 그러면 확률은 넓이가 확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0.16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 점수를 잘랐을 때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16 때는 요 점수가라는 얘기인 거야. 이 점수 이상 된 애들의 확률이 0.16일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야지 합격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문제와 다르게 아까는 봐봐. 아까는 정규분포를 주고 범위를 잘라주고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알겠죠? 지금은 반대로. 혹은 이제 아까 우리 이런 문제 풀었죠? 정규분포를 주고 야 얘 이상의 넓이 구해봐 이런 거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넓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요 넓이가 바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넓이를 구했죠. 그죠? 여기에 점수차와 z값을 구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0.5에서 1을 빼서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역으로 문제 내는 거야. 거꾸로. 무슨 말이냐? 정규분포가 있어. 야 여기 넓이가 0.16이 되기 위한 이 점수 얼마인지 파악해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했던 건 그대로 거꾸로 가야 돼. 여기 넓이가 0.16이면 여기 넓이는 얼마겠어요? 여기 비어있는 넓이. 요 절반이 0.5니까 0.34가 되겠죠. 넓이가 0.34가 나오기 위한 z값이 있겠죠. 그 z값에 해당되는 점수차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기 점수를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진행해볼게 봐봐. 자, 지금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줬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가볼게요. 자, 상위 0.16가 들려면 여기 넓이가 얼마여야 돼? 0.34가 돼야 돼. 요거 되겠죠? 0.34가 나오는 z값이 얼마지? 1이야 나와지 1. 그쵸? 표 봐봐 표. 표의 넓이가 0.34인 z가 1이지 않죠? 아 여기 z값이 1이라는 소리야. 1. 됐어요? 얘가 1이면 1에 해당되는 점수차가 얼마일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만든 거야. 애들이 못 풀더라고. 저 표지 적으시고요. 점수차를 구할 거면 표준 편차 곱하기 z값 하면 됩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가 20점이죠? z가 1이니까 점수차는 20이었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 말은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몇 점? 260점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합격자의 점수 구하는 패턴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네. 같은 패턴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얘 좀 쉽긴 하지만 20번 20번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20번 얘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0번을 보시면 딱 풀어버릴게. 수학 과목 2학년 수학 과목 점수가 X야. 그때 평균 70 표준 편차 10 70,10에 지금 그걸 다른데 됐어요? 그때 봐봐 수학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1등급 받을 때 동점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1등급 받는 커트라인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똑같은 문제죠. 뭘 구하라는 거야? 상위 어디 안에 드는? 0.04 안에 드는 그죠? 커트라인 점수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예, 그림 그리시고요. 하는 문제당 계속 그림이 나오죠. 가운데가 70 됐어? 넓이 구합니다. 봐봐. 자 여기를 잘라서 요 확률이 0.404가 되는 요 점수 구해 이 말인 거죠. 풀이 패턴도 같습니다. 우리 여기 0.04가 되려면 여기 넓이 얼마인데? 0.46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z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번엔 표 대신에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봐봐 거기 밑에 단 p 0부터 z가 1.75까지의 넓이가 0.46이야 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지금 이런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때 쌤이 이런 얘기 썼습니다. 얘는 소문자고요. 얘가 소문자고 얘 대문자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Z가 1일 때 넓이가 우리가 얘라고 표현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Z가 1일 때 넓이가 얘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좀 자세히 써보면 1이 요 소문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P 0부터 Z가 1일 때까지 넓이가 0.3413이야 라는 말을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Z가 1일 때 넓이가 얘라는 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얘기를 우리가 어디에 적용했어? 우리가 정규분포 그릴 때 구할 때 평균으로부터 Z가 1 되는 이 넓이라고 했잖아. 그쵸? 즉 이게 왜 평균으로부터 여기까지만 넓이가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여러분 주목 이 표준 정규 분포도요 정규 분포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정규 분포는 뭘 알아야 돼? 평균과 표준 편차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정기분포가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n 어디야? 50,1의 제곱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n 50,2의 제곱 이건 다른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정기분포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표준으로 만든 거야. 그럼 이 표준은 어떤 정기분포냐? 표준 정기분포는요 n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기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정기분포는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도 무수히 많고 표준면차도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중에 평균이 0이고 표준면차가 1인 걸로 우리가 표준을 잡아서 넓이를 구해놨어.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죠? 그럼 너희들은 이걸 표준화시켜서 여기에 맞춰서 이 넓이로 구하면 돼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미 표준 정기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면차 1인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얘네들 알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봐봐. 원래 우리가 확률변수는 x를 쓰지만 표준 정기분포는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z라는 표준 그 확률변수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z는 얘를 따르는 그 확률변수인 건데 여기에 적혀있는 1을 적용하는 게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봐봐. 이렇게 정기분포가 있는데 가운데가 0인 거야. z는 z값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해놓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왜 표준으로 잡았냐면요. 얘는 봐봐. 여기 점수차가 1점 나지. 그쵸? 표준화시켜도 그냥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게 결국 이 표준화값과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세팅을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잡아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요 넓이를 이야기하는 게 이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봐봐. 얘가 준 0부터 1.75까지 넓이가 0.46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 여기에 0.46이 있는 느낌과 똑같은 거죠. 그때 넓이 적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 이 표가 항상 0부터 어디까지 가는 표로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봐봐. 우리가 필요한 0.46일 때 z값이 1.75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이 표로 준 게 아니라 한 줄로 준 거죠. 한 줄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z값이 1.75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점수차만 구하면 되겠죠? 점수 어떻게 구한다고? 1.75 곱하기 10, 17.5가 되겠네. 됐어? 더해주기.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요 87.5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확률을 통해서 거꾸로 점수를 구해내는 과정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계속 단순하게 넓이만 하나 구하는 방식 가지고 지금 여러 개의 유형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랑 같은 문제 또 하나 가볼게요. 7페이지에 26번입니다. 많이 나가긴 빡셀 것 같고요. 77페이지에 2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26번. 자, 저를 빼고 쌤 생각에 하나, 두 개 정도만 풀고 여러분 풀이 한 개 시켜보고 적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뭐요? 26번입니다. 방금 구한 합격자의 최저 점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그냥 식으로 준 거야.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사했더니 등교 시간이 X입니다. 등교 시간이 X인데 조사했더니 평균 30이고 표준 편차 5의 제곱인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냥 바로 질문이야. 야, Px가 A 이상의 확률이 0.8413 되는 A값 구해봐 라고 질문한 거야. 됐어요?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을 따박따박 그려주세요. 자, 봐봐. 가운데 30 있음. 자, A 이상의 확률이 이거야. 여러분, A가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A가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죠. 왜? 그래야 넓이가 0.5보다 크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반쪽은요 그냥 0.5야. 확보. 됐습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다? 0.3413이다 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쪽 넓이가 0.3413이 나오는 A값 찾아내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가 0.3413이 되려면 Z값이 1, 2야. 1. 그죠? 됐어요? 점수차 몇 점 나지? 5점. 이해됐어? 오케이? 점표치. 표준면적 곱하기 Z값. 5점. 이거죠. A는 그래서 25가 되겠다. 끝.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유형을 네 번째 유형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에 맞는 확률 잘 구해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넘어갔어. 자, 이렇게 내기도 한다라는 거 해볼게요. 34번입니다. 이게 다 확률 문제야. 34번입니다. 우리 계속 똑같은 문제 가지고 유형만 바뀌고 있는 거야. 34번 보시죠. 자, 이제 10만 나와있죠. 자, 확률은 x가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x가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 이런 얘기 하네요. p n 마이너스 시그마. 지금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뭐 당연히 그래도 풀리니까 좋겠죠. n 플러스 시그마, 이 시그마가 a래요. 자, 확률 나오면 그림 그리세요. 자, 이 확률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 m, m 마이너스 시그마 한 칸 옆에 m 마이너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좀 멀리 가. m 플러스 2 시그마. 요 넓이가 지금 요 넓이가 a래.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이해해야지. 약간 정적분의 넓이 느낌과 똑같은 거 알겠죠?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상한 식으로 적어놨죠? p 봐봐. 절대값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 써놨다 2. 쌤 밑에서 그 저번 앞쪽 유형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풀라고 되는 거야. 이거 바로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풀라고 되는 거야. 절대값 풀라고 돼. 시그마 x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2 이상. 됐어요? 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굳이 따지면 Z긴 한데 Z로 안 풀어도 되니까 알겠죠? 풀어버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 시그마 또는 x 마이너스 m이 2 시그마 이 말이죠. 그죠? 결국 x가 m 마이너스 2 시그마로 잡고 나왔고 또는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B야라고 나왔어. 됐어요? 얘도 그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정리부가 있고요. 얘는 뭐라 했냐면 m-2 시그마 멀리 가시고요. 똑같이 대칭해서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 그죠?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더하면 B야라고 얘기한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얘가 그러면 2분의 1B라는 거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얘 둘의 합이 지금 B라는 거야. 쌤 이해되겠어요? 얘가 2분의 1B, 2분의 1B. 그럼 여기 비어있는 건 0.5에서 2분의 1을 뺀 거겠지. 됐어요? 예. 이 반쪽이 0.5니까. 이해됐습니까? 요는 마찬가지죠, 얘도. 얘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쵸?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쟤랑 연결해볼까? 내가 본 요 넓이가 색칠된 요 넓이죠.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구할게요. 여기가 얼마죠? 요 넓이 A에서 뺀 거 아니야? 그죠? A에서 뺀 걸 거니까 구해놓을게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A에서 빼면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B. 그죠? 내가 구할 수 있는 잘라진 모든 넓이 다 구했어 그냥. 알겠죠? 질문 보시죠. X가 M 플러스 시그마 이상. X가 자 마지막 대응은 여기다 할게요. X가 M 플러스 시그마 이상인 확률을 구하. 자, 이 확률을 봐봐. 가운데 M이고요. X가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있겠지. M 플러스 시그마.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난 어디를 알아야 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요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2분의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요 넓이를 알려면 봐봐. 여기 구해놨네?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거. 그쵸? 대칭하면. 이해됐어요? 우리가 구해는 요 넓이 필요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기 체크된 넓이가 얘야. 그죠? 오케이? 넓이를 주어진 대로 잘라서 최대한 다 구해놨더니 결국 결론적인 요 넓이가 쓰이긴 하네요. 알겠죠? 답은 뭐다? 요 넓이는요, 그러면 절반 2분의 1에서 쟤를 빼야지. A 빼야지. 빼기 A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죠. 그럼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해되겠죠? 성훈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헷갈려? 봐봐. 여기서 이까 넓이 A래. 뭐 이해했지? 그 다음 요 양끝이 2분, 요 양끝에 넓이 B래. 대칭이니까 여기 2분의 1B 0.5에서 빼면 여기. 그죠?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b. 그죠? 어쨌든 구했어. 여기 구했지? 여기 구한 거야 우리는. 그렇지? 여기 구해놨어. A에서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식이 나왔어. 오케이? 나한테 구한 넓이가 반에서 요거 빼라 그랬어. 뺐더니 나왔죠. 이 넓이를 다 비교하시면 뭐 금방 이 비교는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얘가 말한 넓이를 구해나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림으로 하나씩 찾아보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요 유형까지 가시죠. 36번입니다. 이거 풀고 마칠게요. 비교 문제까지 나갑시다. 이게 아침에 텐션 다들 에너지가 쓰러져 갑니다. 돌아가면서 쓰러져 가요. 보시죠. 36번입니다. 조 얘기만 잘 이해하면 돼. 여기 파트는. 자, 36번입니다. 자, 지금 정기분포를 3개를 비교시키는 문제예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정기분포를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모든 정기분포를 비교하는 기준은 표준화 상수입니다. 알겠죠? 그 표준화 상수값이 같은 넓이 같은 거죠. 알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바로 가볼게. 자, 지금 문제는 x랑 z를 비교하는,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제 밑에 풀고 37번을 보겠습니다. 네, x랑 y를 비교하는 걸 가볼게요. 37번입니다. 얘는 뭐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줬는데 37번 보시면 x가 n 50,10의 제곱이야. 그리고 y는 n 40,8의 제곱이야. 그죠? 뭐 이거는 x랑 y 두 개만 비교하는 거지만 만약에 위의 문제처럼 z가 나와 있다면요. z는 정해져 있는 정기분포야. 알려주지 않더라도 z는요. n 0,1의 제곱이야. 이걸로 풀면 돼. z가 나와 있으면 z는 무조건 얘를 따르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알겠죠? 이런 정기분포는 문제 주겠지만 z라고 표현한 거는요. 그냥 평균이 0이고 표준차 1인 거야. 걔는. 알겠죠? 그걸 표준 정기분포라 부르고 이름을 정해놓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풀려는 37번은 z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겠지만 그 위에 36번처럼 z에 대한 확률을 요구한다면 걔는 이런 정기분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z는 평균이 0, 표준차 1인 정기분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일단 37번부터 풀게요. 자, 37번 뭐라 했냐면 50부터 k까지 넓이가 x에 x가 50부터 k까지 넓이가 y가 24부터 40까지 넓이 똑같아. 자, 그래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px가 50부터 k까지 넓이랑 py가 24부터 40까지 넓이 같대요. 자, 둘이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k를 구하러 갑시다. 자, 하나당 하나의 넓이를 구하세요. 확률을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확률 비교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표를 안 준 거야. 얘는 40, 얘는 y입니다. x, 얘는 50. 됐나요? 상황 됐습니까? 풀어볼게요. 봐봐. 50부터 k를 잘라놨죠. 요 넓이랑, 그지? 24부터 40까지 이 넓이가 똑같아. 그죠? 여러분, 서로 다른 데이터, 다른 집단에서 넓이가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표준화 상수 z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표준화를 시켜서 z값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집단 넓이 같다는 것은 이 z값이 같다는 얘기야. 자,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 z를 구하면 점수차 16, z값이 2네요. 맞습니까? 그죠? 여기도 2가 돼야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아예 2를 넣자. 여기 2라는 얘기니까. 그죠? 2라면 점수차 몇 점 나겠어? 얘 곱하기 2, 20. k는 70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다른 집단에서 넓이가 같다는 것은 거기 그 넓이를 구해주는 표준화 상수 z값이 같은 상황임을 이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이 되겠어? 헷갈려? 이거 뭐냐고? 이건 이 문제한테 상관없는 얘기야. 알겠지?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너 아까 오가 좋았지. 아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갖고 그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 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 표가 뭐냐면 z가 1이라면 여기가 1이 되는 건데 0부터 1까지 z의 넓이가 얘라는 거거든.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의미야.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z가 그 z도 확률 변수인데
이런 정규 분포를 띠는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 부르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도 정규 분포거든. 그럼 무슨 정규 분포냐? 평균이 0이고 표준차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부릅니다. 그렇죠? 요 놈의 확률 변수는 다른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Z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표준화 상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 0부터 1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라는 요 넓이가 0.3413이야 라는 의미가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차 1인 이런 Z라는 정규 분포가 있는데 0부터 1까지 넓이가 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Z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라는 거 이미 알고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뭐 비교할 겸 36번 풀고 마칠게요. 미안합니다. Z에 대한 환경만 좀 풀어볼게. 야, 1분 좀 풀어. 봐봐. 자, X가 후딱 풀어볼게요. 36번. X가 이걸 풀어야 더 확실하게 이해되니까. N 110,4의 제곱. 그죠? 얘랑 X가 얘일 때 다음이 다 만족한다. A와 B를 구해라. 그게 나왔죠? 그죠? 오케이? 질문 보니까 봐봐. PX가 100 이하의 확률과 PX가 A 이상의 확률과 PZ가 B 이상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다 똑같아. 얘랑 얘는 얘가 좀 푸는 게 맞고요. 알겠죠? 선생님 얘는요. 얘는 N 0,1의 제곱으로 푸는 거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내가 외우고 있는 거야. Z는 항상 얘를 따라. 알겠지?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야. 알겠습니까? 이걸로 비교하면 되지. 자 볼게요. 얘는 그림 한 개만 충분해. 자 X에 대한 그림은 얘를 그릴 거니까 이게 110이잖아. 그치? 얘가 말하는 100 이하의 확률과 A 이상의 확률을 갖다면 A가 당연히 얼마겠어? 120이겠지. 그거 같을 거 아니야. 좌우 대칭이니까. A는 금방 나오고. 이건 뭐 표준화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Z 같은 경우는요. 얘가 표준화 상수의 의미인 거죠. 0일 것이고 B 이상, B가 뭐 여기 있겠지. 요 넓이랑 같다 이 말이니까. 그쵸? 그때 B를 구하라. 이 B를 구하라는 건 표준화 상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에 해당되는. 알겠죠? 구해보죠. 점수차 10점 10 나누기 4 2.5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 B가 2.5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얘는 표준화할 필요 없습니까? 표준화해도 2.5야. 얘가 표준 정규 분포니까. 알겠죠? 표준 한번 해볼까? 봐봐. 점수차가 만약에 2.5를 가져가면 점수차가 2.5지? 그지? 2.5 나누기 표준면차가 호박 2.5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점수가 Z값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규분포는 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이게 말고 Z값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된다. 그럼 B는 2.5, A는 1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규분포는 오늘 내용만 단단하면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 별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형일 뿐이라서.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진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그것만 잘 연습해 오시고요. 숙제는 여기 이제 다음 주까지 진도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1번부터 50 뭐야 다 되겠는데 62번까지 그러면 30분은 되겠는데 풀수만 풀어보세요. 이건 뭐 당장 시험이 아니니까 다음 주에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쌤이 중간고사 범위형 프린트를 다시 드릴 테니 알겠죠? 그걸로 다시 풀면서 사실 우리 교재 앞쪽에 짝수가 많이 비어 있을 텐데요. 그죠? 뭐 그거를 또 쓰는 것보다 쌤 새로 뽑아드릴게요. 좀 낫겠다. 쌤 뽑아서 좀 짧게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걸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규 숙제 풀이 하고요. 뒤에 그냥 지금 체크하면 좀 좋을 만한 것들만 가볍게 체크하고 뒷타임은 그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갑시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2번까지. 62번까지는 풀어주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B가, Z값이 얼마?